안녕하십니까.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전기기능장 실기 과정 중에 PLC 과정, 그 중에서 PLC에서 기초로 분류될 수 있고 아니면 기본 명령어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사칙연산에 대한 명령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손으로 하는 사칙연산은 되게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PLC를 통해서 사칙 연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데요. PLC 프로그래밍에서 사칙 연산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66회차 시험 문제 우리 MUL이라는 우리 곱셈 문제를 곱셈이라는 명령, 여기에 나온 MUL 명령어를 썼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회에도 여러분들 67회뿐만 아니라 66회 한번 나왔기 때문에 67회, 68회, 69회 향후의 문제에도 사칙연산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칙연산에 대한 명령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체계만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칙연산에 대한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칙연산 중에 ADD라고 하는 우리 덧셈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워드 데이터 S1과 S2를 가산 덧셈해서 결과를 D로 지정된 영역에 저장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하면은 P로 시작되고 XGB 기준입니다. P로 시작하고 자, 입출력에 대한 거는 전부 다 P였죠. 내부 메모리에 대한 건 M이다. 타이머는 T다. 카운터는 C다. 이런 기본 사항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덧셈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과를 D, 우리 데이터로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걸 가지고 어떻게 끌고 와서 계산해서 얘를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SUB라고 해서 우리 뺄셈 얘기하고 있죠. 뺄셈. 뺄셈도 마찬가지로 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감산, 뺄셈해서 그 결과를 D로 지정된 영역에 저장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곱셈, MUL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명령어는 전부 다 약어라고 보시면 돼요. 약어. 영어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add, 덧셈, subtract, 뺄셈, 그리고 multiply, 곱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세 글자만 가지고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명령어 까먹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곱셈 같은 경우도 S1, S2를 곱셈해서 어떻게 해요? D 영역에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뺄셈은 어떻게 되나? div, divide라고 해서 나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S1과 S2를 나눗셈을 해서 그 결과, 자, 나눗셈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몫은 D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을 하는데, 자, 나머지는 이 D라고 하는 놈의 플러스 1, 이 영역에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영역에 저장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칙연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에 레더들을 보시면 레더도에 우리 사칙연산에 대한 걸 뽑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뽑아온 겁니다. 보시면 자, 입력 부분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우리 입력 조건이 걸리겠죠. 그래서 A 접점을 하나 걸어 놓고요. 자, 이 다음에 add나 SUV 그리고 MUL, DIV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4개 중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PLC 기능 중에서 어떤 걸로 써요? F3번? 입력? 아니죠. 그럼 출력 코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F9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이머나 카운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F10번 우리 펑션 키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add나 sub나 머리나 div 이런 명령어를 치게 되면 명령어를 치고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S1, S2,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상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한 값을 끌고 와서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1과 S2의 연산은 앞에 나와 있겠죠.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이런 4칙 연산을 하는데 S1과 S2를 연산해서 D라는 영역에 저장을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체계는 되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해 보시고 기억을 되살리시면 시험장 가서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의 이제 큰 문제점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리셋 시키는 거, 얘네 초기화 시키는 게 문제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초기화는 잘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좋은 게,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게 기본적인 틀을 딱 기억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니면은 예제 문제를 풀었던 문제라도 푼 지가 좀 오래되셨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예제 문제를 놓고 그거를 외워버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험장 가면 예제 문제하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가지고 자,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제 문제 가지고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 자, 그러면 4칙 연산 예제 문제 중에 하나, 자,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PLC의 문제지를 보면 문제지 앞쪽이나 상단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을 하나씩 보면, 자, PB1 푸시버튼 얘기하죠. 푸시버튼 1번의 입력과 PB2의 입력 카운터는 입력해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횟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 횟수들은 어떻게 PB3 입력에 의해 출력이 된다. 결국은 PB1과 PB2의 입력이 있지만 얘네의 출력은 PB3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을 보시면 PL1, 자, 파일럿 램프라고 해서 출력이죠. 자, 파일럿 램프 1번과 2번의 출력은 PB1, PB2의 입력 횟수에 의해 연산된 값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은 PL1과 2번의 출력은 PB1과 PB2의 연산값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B1과 PB2의 입력값을 가지고 연산이 된 그 결과치로 PL1과 PL2의 램프들을 깜빡깜빡 키든지 아니면 쭉 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PB3의 입력이 있어야만 그 출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요구사항을 봤더니 PB4 같은 경우는 PB1, 2의 카운터 리셋 시킨다. 결국은 PB4가 전부 리셋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길래 요구사항이 이래? 봤더니 타임 차트네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그렇죠. 연습 때부터 주구장창 타임 차트만 있기 때문에 거부감은 별로 없어요. 자, 거부감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타임 차트 해석을 잘못하시면 시험장 가가지고 PLC 짜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기 한번 시켜볼까요? PLC 짜시는데 시험장에서 리미트 제한 시간 얼마예요? 제한 시간 2시간. 네. 전체 작업 시간 중에서 제한 시간 2시간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PLC 2시간 동안 짜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작업형 시험이 끝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남는 시간에 작업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PLC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셔라. 1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끝내셔라. 검토까지 해서. 그러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해석하시는 능력을 많이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접근하시지만 절대 중요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구사항은 아까 봤기 때문에 요구사항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PB1의 입력이 어떻게 해요? 자, 파지티브 신호에 걸려 있네요. 양변환. 자, 양변환 신호에 의해서 하나, 둘, 세 번의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PB2의 신호가 양변환 신호로 다시 두 번이 들어왔네요. 이때 PB3를 눌렀을 때, 자, 라인을 봤더니 누르자마자 바로 동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PB3의 입력이 있자마자 PL1의 출력이 나오는데, PL1의 출력은, 자, 안 써놨지만 한 칸당 1초로 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간의 출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PL2 같은 경우도 출력이 바로 나왔지만 PL2는 1초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PB1과 PB2의 연산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연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규칙성을 찾으셔야죠.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번 어떻게 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똑같은 유형의 연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걸 봤더니, 자, 이번에는 PB1의 입력 포지티브 신호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입력이 있고요. PB2의 포지티브 신호에 입력이 한 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PB3의 입력이 있는데 한 칸 떼고 1초를 떼고 PB3를 눌렀대요. 자, 이 말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느냐? 앞에 거하고 다르게 앞에 거는 PB2의 입력이 있은 후에 PB3의 입력이 바로 있고 출력이 나왔는데 PB3의 입력이 1초 있다가 누르면 이때부터 출력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구 사항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PB1과 PB2의 입력, 뭐 어떤 연산인지 모르겠지만 연산이 된 그 결과치에 대한 게 PB3를 눌렀을 때 동작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볼까요? PB1이 이번에는 포지티브 신호 가지고 5번의 입력이 생겼네요. 그리고 나서 PB2에 2번의 입력이 있고요. PB3를 또 누르자마자 출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PB4의 입력이 들어왔어요. PB4의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출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걸려있는 해석은 PB4가 얘네를 리셋시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셋시킨다. 그러면 앞에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겠네요. PB1과 PB2의 연산을 가지고 PL1의 출력과 PL2의 출력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PL1이 5초가 출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PB1이 몇 번? 3번. PB2가 몇 번? 2번. 자, 그러면 5초라고 하면 단순하게 덧셈이 되겠네요. 맞죠? 3 플러스 2면 5초. 우리 한 번의 카운터를 1초라고 봤을 때 5초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빼면은 1초겠네요. 맞죠?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는 다음 것도 똑같은 규칙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걸 보게 되면 4번에 한 번. 그러면 PL1은 좀 전에 말한 규칙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5초간의 출력. 그러면 4번에서 한 번, 4에서 1을 뺐더니 얼마예요? 3. 자, 그러면 PL2는 3초간의 출력이 나온다. 맞죠? 규칙성은 찾았어요. 규칙성은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PB1, PB2. 카운터를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카운터를 쓸 거면 CTR을 쓰면 되겠네요. 카운터를 대체를 하고 싶으면 뭘 쓸 수 있을까요? 횟수에 대한 내가 데이터만 쥐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INC라는 명령어를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CTU나 INC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고요. PB3는 어차피 시작 신호이기 때문에 얘네의 입력 신호 후에 PB3의 입력을 걸어놓고 출력을 받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PL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덧셈이기 때문에 얘네 5초, 뺄셈이니까 PL2는 1초. 하나의 맹점이 있죠. 카운터나 INC 명령어를 썼을 때 한 번 눌렀을 때 1, 또 한 번 누르면 2, 또 한 번 누르면 3 이렇게 올라가죠. 12, 20, 30 안 올라가요.
근데 출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칸당 1초다. 그러면 5초의 출력, 1초의 출력입니다. 타이머에서 출력을 나타내 줘야 될 건데 왜? 얘네 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유지 신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맞죠? 그리고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타이머 가지고 출력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르든 넣든 어쨌거나 타이머를 써야 되는데 타이머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이 PLC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1이면 1초예요? 절대 아니죠. 타이머에 시간을 넣을 때는 0.1초 기준이죠. 그래서 10 돼야지 1초죠. 10 돼야 1초.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더했을 때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곱셈 기능도 한번 써주면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곱셈은 어떻게? 횟수에다가 얘네 계산대 횟수에다가 add라는 명령어 가지고 덧셈을 하고 그 덧셈으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곱셈 연산을 해서 곱셈에 10을 곱해주면 타이머의 요구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타이머를 돌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실 건 뭐예요? 얘네가 다 돌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 리셋, 초기화돼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세 번, 넷, 다섯, 여섯, 7번으로 세게 되겠죠. 7번으로 세고 3번으로 셌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5초가 아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7번, 3번이니까 10초의 시간의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셋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반복 동작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는 점, 어떻게 자를 건지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 끊기 위해서는 자, PL2가 잘라버리면 PL1이 바로 출력이 없어지겠네요. 맞나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입력을 다 주고 PB3번이 자, 출력을 나타내게 만들었어요. 근데 덧셈으로 한 연산이 5초간에 나와야 되고 뺄셈은 1초만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PL2의 마지막 종단, 우리 끝나는 시기를 가지고 얘네 PB1과 PB2 전부 다 리셋을 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리셋되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 신호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안 되고 PL1이 끝나는 이 시점에 리셋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조건을 보면 얘하고 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둘 중에 하나가 완벽히 끝났을 때 리셋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겠죠. 고민을 좀만 해보세요. 답은 같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자, 프로그램 우리 PLC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텐데 프로그램을 해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PLC는 XGB 기종으로 해서 XG5000 프로그램을 썼고요. 여러분들 XGB라고 하면 전부 동일하고요. 다만 출력 우리 접점이나 이런 접점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PB1의 신호. 자, 맨 처음부터 같이 따라올게요. PB1의 신호. 자, 파지티브 신호로 받았습니다. 파지티브 신호로. 그리고 저는 INC 명령어를 썼습니다. INC. 우리 증가시키는 명령어야. 그래서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일씩 증가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INC 명령어를 쓰고 자, D0라는 방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D0. 그래서 D0번 방에다 저장을 하고요. 자, PB2의 파지티브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INC 명령어를 써서 D1번 방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PB1의 신호, PB2의 신호 얘네가 들어올 때마다 일씩 카운터가 되면서 D0번, D1번이라는 방에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카운터를 쓸 거면 어떻게 해요? CTU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inc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나면 F99번 우리 상시 전원을 써주고요. add 기능, 자 add 기능을 쓴 이유는 우리 아까 PL1의 출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PB1과 PB2를 더했을 때 PL1의 출력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add라는 기능, 우리 덧셈 기능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를 더할 건데 누구를 더할 거냐? PB1의 신호와 PB2의 우리 입력 횟수를 더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B1의 입력 횟수는 D0, PB2의 입력 횟수는 D1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D0와 D1을 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S1 자리, S2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얘네 D0와 D1을 더한 영역, 얘네 더한 값을 어디에다가 D2에다가 저장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덧셈에 대한 결과치는 결국 어디에 저장? D2에 저장. 됐죠? 그러면 이 D2의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아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타이머 가지고 얘를 자르든 입력을 넣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 기능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PLC가 인식하는 1초, 1이라는 개념은 0.1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MUL 멀 기능을 써서 이 D2 값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곱하기 10을 해서 D3라는 값으로 다시 저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D3번 영역에다가 결과치를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D3번 영역을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그렇죠. 타이머에 걸고 PL1의 출력 쪽으로 뽑아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PL2에 대한 얘기 그대로 또 갖고 와야죠. PL2는 얘하고 뭐 했다? 뺄셈을 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렬 연결로 그냥 잡아놓고 F10번 눌러서 SUV 우리 뺄셈을 하겠다. 누구랑? D0에서 D1을 빼겠다. 뺐을 때 나오는 값을 D4번에 저장을 해놓겠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전에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출력은 곱하기 10을 해서 타이머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MU에 우리 곱셈 연산을 써가지고 D4번 나온 값하고 10을 곱해서 D5번의 값을 우리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 D5번의 값은 뭘 하기 위해서? PL2의 출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PB3의 입력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출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PB3를 A접점 걸어놓고요.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타이머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기 유지는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PB3를 자기 유지를 시키는데 M0라는 내부 접점을 써서 자기 유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set 기능을 써가지고 바로 자기 유지를 걸어줬습니다. 만약에 set 기능을 안 쓸 거면 어떻게 해요? M0의 출력 코일을 받아놓고 입력 쪽에다가 우리 M0 병렬로 걸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유지 어떻게 시키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입력에 대한 조건들이 다 잡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 놓을 거 D3번 PL1, D5번 3, 5 얘네가 PL2. 실제로 여러분들 짜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휠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면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D3번이 덧셈 PL1, D5번이 PL2, 그리고 M0는 자기유지 신호. 그러면 당연히 M0의 자기유지 신호를 입력으로 줘가지고 PB3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타이머를 돌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타이머를 돌리는데 T0라는 타이머인데 자, 몇 초간 아까 우리 덧셈 했던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그 값만큼 타이머를 돌리겠다는 얘기야. 자, 다음 타이머는 T1이라는 방에다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뺄셈 해놓은 값, 이 값만큼 돌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M0가 들어왔을 때 이 타이머들이 돌면서 어떻게 한다? 출력 PL1과 PL2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자, 출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얘가 맨 처음 신호대로라고 하면 3초에 2초, 3번에 2번이니까 5초간 출력이 나오고 꺼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앞단에다가 우리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온딜레이 타이머를 썼기 때문에 그냥 비접점을 걸어 놓으면 자기유지 신호가 들어오자마자부터 들어와서 타이머가 도는데 D3번이 50이 돼 있겠죠. 5초니까. 이 50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비접점이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원리로 PL2도 어떻게 해요? T1에 비접점 가져다가 걸어 놓으시면 그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꺼지는 것까지는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됐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초기화, 리셋 돌려야죠. 리셋. 자,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PL1과 PL2 얘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가 꺼졌을 때 그때 리셋이 돼야죠. 근데 얘가 꺼졌을 때 얘가 꺼졌을 때가 아니라 얘도 꺼지고 얘도 꺼졌을 때 AND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얘도 꺼지고 얘도 꺼져야만 리셋이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이머가 꺼졌을 때, 꺼졌을 때래요. TON이니까 타이머가 D3만큼 돌았을 때, 타이머가 D5만큼 돌았을 때, 이때 리셋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리셋 신호는 T0와 T1의 A접점을 우리 직렬로 걸어놓고 AND 연산을 해가지고 리셋을 시키는데, 자, 누구를 리셋을 시킨다? 현재까지 쓴 데이터 우리 D라는 영역에 저장된 거 있죠. 전부 다 리셋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있는 M0 자기유지 신호도 리셋이 돼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 있는 D0, D1 리셋을 안 시키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남아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D2도 남아있고 D3도 D4, D5 전부 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데이터 영역, 자 D 영역에 0, 1, 2, 3, 4, 5, 6 해서 우리 비트로 6개를 썼어요. 0, 1, 2, 3, 4, 5 0, 1, 2, 3, 4, 5 6개. 그래서 6개를 한꺼번에 리셋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코일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PB3에 들어와 있는 자기유지 신호 M0도 리셋.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간단한 거 M0 리셋을 먼저 겁니다. 먼저 거셔도 되고 나중에 거셔도 돼요. 그리고 나면 자 풀무브라고 해서 FMOV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MOV라는 명령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MOV 뭘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명령어 집어넣고 누굴 집어넣으면 걔를 뭘로 이동시킨다 이런 건데 자 FMOV 이렇게 쓰게 되면 자 0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D 땡땡땡땡에 관련된 애들을 0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D라고 쓴 게 0, 1, 2, 3, 4, 5 6개 있어요. 6개. 그래서 어떻게 6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5번까지 D0부터 D5번까지 전부 다 제로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D10번을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넘어가면 풀무브 가지고 얘 하나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무브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시면 어떻게 쓰셔야 될 줄 아실 거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들 풀무브 쓰지 마시고 MOV 명령어를 써서 어떻게 해요? D0를 0으로, D1을 0으로, D2를 0으로, D3를 0으로, D4를 0으로, D5를 0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지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키보드, 자판 이것만 좀 더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쓸 때는 어떻게 해요? MOV 명령어 써가지고 0D0 만들어 놓고 여기 복사해서 병렬 쫙 달아놓고 붙여넣기 하고 D1, D2, D3, D4, D5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잘 쓰시면 PLC 할 때 아주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무브 써가지고 0, D0를 어떻게 6개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제로로 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까먹지 않으셔야 되는 거 하나 있죠. PB4. 자, 요구사항 그리고 어떻게 타임 차트에도 나와 있었죠. PB4가 리셋 신호이기 때문에 PB4를 병렬로 걸어서 리셋
얘 눌리면 다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 예제 문제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L1은 덧셈인데 덧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타이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MUL 곱셈 기능까지 써서 곱하기 10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뺄셈도 마찬가지. 두 개 횟수를 뺐을 때는 1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또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사칙연산에 대한 거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연습이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연습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여러분들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 시뮬레이션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 짜놓으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서 아, 신호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흘러서 아,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악 잘 하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내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7회부터 이제는 사칙연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 잘 하셔야 되고요. 67회 지금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재익자 과정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저희 학원 재익자 과정 어떻게 해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죠.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자, HRDNet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 회원가입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시고 훈련과정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근로자 쪽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학원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훈련 과정 검색에 기관에다가 대방전기통신학원 치시고 그냥 검색 누르시면 지나간 과정이 아닌 이상은 다 뜹니다. 그러면 그때 수강 신청이 보이실 거예요. 그 수강 신청을 꼭 클릭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지금은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등록을 하시면 수강 완료가 됩니다. 학원은 이렇게 시설 면에서 여러분들 부족함 없이 해놨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가장 좋은 게 이거죠.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역 나오자마자 어떻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주차장 이용 안 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금방 오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학원의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에 지하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는 게 저렴하고요. 학원 주차장 뒤에 있는데 무지 비쌉니다. 저도 차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칙연산 같이 보셨는데요. 예비 정기기능장 여러분, 대방하고 함께 하시면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C 필답 항상 필기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그 회차 실기 가능하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PLC 필답 수업에서 그리고 작업형 수업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